네, 그냥 인사차 올렸고 아무 이유 없이 예.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 일단 우리 126페이지 오늘 원가액이 끝낼 거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들어갈 거예요. 자, 116 그리고 이제 세무이급 진도 걱정하시는데 가끔씩 이제 세무이급 아마 진도 걱정되실 건데요. 회계 쪽 정말 비슷해요. 맞죠? 재무회계, 원가회계 거의 80~90%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세무이급하고 회계이급 진짜입니다. 알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습차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이제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비슷하네 이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세법 위주로 많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6페이지 일단 좀 4일 지났으니까 분명히 잊어버리셨을 확률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거의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뭐. 자, 126페이지 13번. 자, 다시 보죠. 13번. 자, 요거 선입선출법이니까 다 보겠습니다. 13번. 자,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제 다 구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점 보면은 그 기초 제공품이 2,000개.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들다 만 개 2,000개가 있고요. 완성도는 30%니까 전년도에 2,000개는 30%까지 작업을 하다 만 거죠.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첫 번째 점. 자, 단기에 막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게 8,000개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점이 뭐였었냐면 제공품 차변이었죠. 수량 준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단기에 완성된 게 7,000개.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점. 기말 제공품 3,000개. 기말 제공품 3,000개. 자, 완성도는 30%고요. 세 번째 점. 자,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즉 재료는 작업을 시작할 때 한 방에 다 넣고 그 뜻이었고, 그 다음에 가공비, 이게 사람과 기계였죠? 사람과 기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한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근데 이거 안 했죠? 맞다, 이거 깜빡했다. 자, 보시면, 자, 선입선출법은 여러분들 평균법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좀 잘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일단 T계정 여기에 여러분들 수량 집어넣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저번에 했던 평균법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있는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초 제공품을 단기 착수분에 흡수를 시켰지만 선입선출법은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지금은 제공품이에요. 제공품은 만들다 만 거죠. 네, 그래서 선입은 뭐냐면 먼저 만들다 말았다 이 뜻입니다. 먼저 만들다 만 걸 선출, 먼저 완성시킨다 이 뜻이에요. 먼저 만들다 만 것을 먼저 완성을 시킨다. 이게 제공품에서의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럼 먼저 만들다 만 건 기초 제공품이에요? 단기 착수분이에요? 그것도 기초 제공품이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돼요.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단기에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맞죠? 이게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니까 얘가 먼저 만들다 만 거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을 그 다음 완성을 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초 이 완성품을요,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과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 것으로 반드시 쪼개셔야 돼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 기말 제공품은 자연스럽게 단기 착수분에서만 기말 제공품이 남게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요게 포인트. 여기.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말문제. 자,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합니다. 그죠? 먼저 뜨개질 하다 만 걸 먼저 완성시킨다. 이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그죠? 대신에 평균법보다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우리가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투입한 것처럼 보니까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무시해버렸잖아요. 선입선출법은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걸 단기에 먼저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죠? 여기 T개죠? 기초제공품 2,000개, 단기 착수품 8,000개, 그리고 단기 완성품이었죠? 단기 완성품 7,000개, 기말 제공품 3,000개, 이렇게 해서 T계정 만개. 그죠? 이렇게 구했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기초제공품 2,000개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를 각각 구하셔야 됩니다. 왜 각각 구해야 되냐면 지금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투입점이 달라요. 맞죠? 그럼 우리가 기초제공품은 전년도의 완성도 구하는 거예요? 당년도의 완성도 구하는 거예요? 전년도. 왜냐면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니까 이 기초제공품은 전년도의 완성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초제공품 2,000개의 재료비의 완성도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재료비인데, 그럼 우리가 재료는 아까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를 내가 작업을 시작할 때 한 방에 다 투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전년도에 몇 % 만들다 말았대요? 그래서 30%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저께라고 할게, 전기를. 어저께 빵을 30%를 만들고 2,000개, 빵 2,000개 좀 많이 한 것 같긴 하지만 할게요. 빵 2,000개를 30%만큼 작업을 하다 말았죠. 그러면 이 빵 2,000개 안에는 밀가루가 몇 %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00%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빵을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밀가루를 왕창 다 쏟아부으니까. 맞죠? 그래서 어저께 30%만큼 빵을 만들었어도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 기초제공품 2,000개의 재료비 완성도는 30%가 아니라 100%예요. 그렇죠?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재료비 완성도는 제가 파란색으로 좀 한다고 했어요.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실제 문제 푸실 때는 빨간색, 파란색 쓰지 마세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2,000개의 이제 가공비의 완성도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공비는 사람과 기계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저께 빵을요, 처음에 작업을 하기 막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30%만큼 했죠. 그러니까 30%의 어저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럼 이 기초제공품 2,000개의 가공비의 완성도는 몇 %가 되는 거예요? 30%. 항상 여러분 완성도 이꼬르 가공비의 완성도가 똑같아요. 되시겠죠? 어저께 처음에 시작해서 꾸준하게 내가 사람과 기계가 빵을 만들고 있으니까 30%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초제공품 2,000개의 가공비의 완성도는 30%입니다. 이렇게요. 일단 얘를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 물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필요해. 얘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하시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선입선출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기초제공품 2,000개부터 완성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기초제공품 2,000개부터 먼저 완성품 7,000개를 구성하는 거예요. 단기 완성품을요. 되셨죠? 그럼 나머지 5,000개 있잖아요. 완성품. 나머지 5,000개는 단기 착수분해해서 그 다음 단기의 완성이 된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쭉 계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기 완성품을 기초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것과 단기 착수분이 단기에 완성된 걸로 꼭 가지를 벌려주셔야 돼요. 나눠주신다는 게 포인트. 알죠? 네,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야 단기 착수분해에서 3,000개가 남아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 2000개 있죠?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 2000개는 전기에 작업을 하다 만 것이고요. 그죠? 하다 만 것이고, 요, 이거 왜 이래. 어떻게 가는데? 요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예, 전기에 작업하다 만 거. 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초 제공품 있죠? 여기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작업하다 만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뜻이 전기에 작업하다 만 거 있잖아요. 작업하다 만 것 있죠. 만 것을 단기에 완성시킨 거잖아요. 의미가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니까 전년도의 완성도를 구했지만 얘는 전년도에 만들다만 기초 제공품 2000개를 단기에 완성시키기 위한 완성도를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설명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 어제 빵을 만들다 말았죠. 30%. 맞죠? 그럼 이 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70% 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셨죠?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하고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하면 좀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얘가 0%, 30%, 얘가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요게 있죠? 30%. 완성도 있고 위치니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굳이 하면 여기까지가 전기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죠? 전기에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단기에 추가로 작업을 녹색까지 하면 100%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자, 그러면 재료비부터 볼게요. 뭐야? 자, 우리 재료는 언제 전부 다 투입이냐면 요때 전부 다 투입이잖아요. 맞죠? 재료, 전량 투입.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저께 빵 만들기 전에, 빵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밀가루 다 때려 부었죠? 그죠? 그리고 다 때려 붓고 30%만큼 어저께 만들다가 집에 갔잖아요. 그럼 오늘 와서 이 빵을 추가적으로 70%더 완성시켜, 70%더 작업을 해야죠.
맞죠? 그럼 70%더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빵 밀가루 몇 퍼센트 더 투입해야 돼요? 응? 어저께 밀가루 다 쏟아붓고 30%만큼 빵 만들고 잤어요. 그럼 오늘 와서 빵 추가적으로 70%만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70%만큼 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밀가루를 몇 퍼센트 더 투입시켜야 돼요? 어적 없어요. 이미 어저께 밀가루를 다 투입시키고 30%만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70%를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밀가루를 더 투입할 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요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할 재료는 0%예요. 되셨죠? 0%. 자, 이제는 가공비 할게요. 이 기초 제공품 2,000개를 단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기기가 꾸준하게 작업을 몇 퍼센트 해야 되는지. 그럼 이거 보면 되죠. 그죠? 내가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빵을 30%만큼 꾸준하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갔죠. 그럼 얘를 우리가 100% 완성시키려면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 더 작업을 하면 빵 2,000개가 단기에 완성이 돼요. 그것도 70%예요. 70%. 맞죠? 그래서 기초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는 추가적으로 사람과 기계가 70%를 더 작업을 하면 단기에 완성이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왜 구했냐? 이거를 못 구하면 이걸 몰라요. 이걸 바로 구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물론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아시죠? 근데 요거를 이거죠. 내가 어저께 밀가루 다 어저께 투입했으니까 얘를 완성시키기 위한 밀가루분은 없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30%만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70%만큼 추가적으로 작업하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 5,000개는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이죠. 여러분들 여기 단기 완성품이죠. 그럼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되면 재료비하고 가공비는 100%예요. 이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시켰으면 단기에 모든 과정을 다 밟은 거니까 재료비도 가공비도 완성도는 다 100%입니다.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있구나. 이 기말 제공품이 30%에 위치해 있잖아요. 자, 기말 제공품이 30%의 위치에 있는데, 기말 제공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단기 착수분에서 30%까지만큼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말 제공품 3,000개는 오늘 빵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해서 30%만큼 3,000개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오늘 막 3,000개를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3,000개를 30%까지 작업을 하고 끝낸 겁니다, 오늘. 자, 그러면 재료는 0% 단계 시작할 때 전부 다 투입시키잖아요. 맞죠? 그러면 30%까지 빵을 만들면 밀가루는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0%의 밀가루를 다 쏟아 부었으니까 30%만큼 작업을 하더라도 밀가루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기말 제공품 3,000개의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 1이 됩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 기말 제공품 3,000개 가공비의 완성도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단기에 시작 하면 이제 사람과 기계가 작업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빵 3,000개를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작업을 해서 30%까지 작업을 했으니까 빵이 30%만큼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 3,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30%만큼 작업을 진행하면 30%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되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곱셈입니다.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단기 거 구하는 거예요. 이걸 왜 구했냐면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얘 안 구하셔도 돼요. 알죠? 왜냐면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단기 거 구하는 단기 거. 얘는 전기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를 이해하시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 2,000개를 이해하시려면 왼쪽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그죠? 자, 이제 2단계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곱셈입니다. 우리 복습을 해보면 좀 사일됐으니까. 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 단순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게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했죠. 맞죠? 해보면. 자,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것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겁니다. 위쪽은요.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이 되기 위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단순 수량 2,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빵 하면 요게 기초 제공품 2,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것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뜻입니다요. 그다음에 여기 2,000개 곱하기 0.7 이거 뭐냐면 자, 전년도에 만들다만 기초 제공품 2,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단순 수량 2,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70% 0.7 곱하면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것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자, 단기 착수 완성품이죠. 단기 착수 완성품 5,000개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5,000개 곱하기 파란색 1. 요게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것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 단기 착수 완성품 단순 수량 5,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빨간색 1. 이렇게 하면 단기 착수 완성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돼요. 자, 열심히 씨 부리고 있지만 곱하기 그냥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3,000개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볼게요. 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3,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하면 이 3,000개가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3,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0.3 곱하면 요게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물론 이해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을 이제 다 더하면 되겠죠. 하면 얘가 8,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 우리가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 세로로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7,300개 나옵니다. 자, 이걸 구하는 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8,000개하고 7,300개가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합니다. 왜냐? 요거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를 단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밀가루 하나도 투입할 거 없었다. 단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를 단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오늘 사람과 기계가 70% 오늘 추가적으로 작업을 꾸준하게 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단기 것만 구한 겁니다. 단기 것만. 맞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한다라고 부릅니다. 암기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말 문제입니다. 말 문제. 자, 뭘 내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우리가 전기에 작업한 기초 제공품과 단기에 작업한 단기 착수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까지에 작업한 게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그리고 방금 단기에 작업한 것은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네, 전기 작업량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작업하다 만 건 뭐예요? 아직 다 안 띄었어요, 아직. 전기 작업한 건 뭐예요? 기초 제공품이죠. 기초 제공품이 전기에 작업하다 만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게 돼요. 자, 시험에 제일 더러운 문제가 뭐냐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물어봐요. 그게 제일 더러운 문제입니다. 왜 더럽냐면 평균법 한번 구하고 선입선출법 한번 구해서 차이를 구했어요. 맞았어. 아, 행복해. 라고 했더니 시간이 6분이 지났네. 또 2점 맞는데 6분 지났어요. 불행해 많이. 알죠? 이거 꼭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냈던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기초 제공품이 없어요.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의 환산량 차이는 없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최근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이렇게 출제 어떻게 했냐면 기초가 없어요. 기초 제공품이 어디냐? 여기. 뭐냐면 기초 제공품이 0개예요, 0개. 최근 시험에 기초 제공품을 0개라고 줬어요. 그리고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둘 중에 뭘 할지 안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야 문제 잘못 냈나? 아닙니다. 평균법으로 풀든 선입선출법으로 풀든 기초제공품이 빵개면 둘은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을 푸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 게 여기였죠.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 수량 곱하기 완성도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 수량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곱한 게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요거요. 자, 보실게요. 자, 여기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 날 했던 평균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10,000개였어요. 그리고 방금 했던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2,000개예요, 2,000개.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해 볼게요. 대입을 하면 기초제공품 수량 곱하기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건 재료비의 차이 구하는 건 재료비. 그럼 여기에다가 자, 기초제공품 수량 2,000개죠? 2,000개에다가 기초제공품의 지금은 재료비 구하는 거니까 재료비의 완성도를 곱해야 기초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자, 보세요. 기초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 맞죠?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곱하면 2000개 차이가 납니다. 보이시나요? 2000개? 그 다음 여기요. 자, 평균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어딨어? 7,900개. 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7,300개. 이 둘의 차이는 가공비가 600개 차이가 나요. 보이세요? 600개 차이가 나는 걸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럼 지금은 가공비의 차이 구하는 거죠. 가공비의 차이. 이거 아닌데 이거? 예, 가공비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 재료비가 아니라 기초제공품 수량에다가 기초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도를 곱하면 이게 기초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이게 기초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0.3 곱하면 이게 2000개 곱하기 0.3이 기초제공품 2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론은 뭐냐? 시험에서 이렇게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냥 기초제공품 수량에다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재료비면 재료비 완성도, 가공비면 가공비의 완성도를 별도로 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알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좀 칠게요. 자, 교재는 112페이지. 자, 교재는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의 선입선출법. 그러면 선입선출법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그 선입선출법의 회차. 자, 특별 98회 12번. 특별 98회 12번. 맥주 좀 딸게요. 설마요. 그 미친놈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줄. 그 선입선출법이 뭔지 방법까지만 밑줄입니다. 자, 밑줄. 자, 월은 기자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기초 제공품을 우선적으로 가공하여 완성을 시키고 단기 착수분을 완성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1번, 2번이 나눠져 있어요.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키는 게 1번.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을 그 다음 완성시키는 게 2번. 이렇게 꼭 나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맨 아래 비교 있죠? 비교에 비교. 자, 비교에서요. 동그라미 1번 별표입니다. 자, 밑줄 별표요. 자, 기초 제공품 원가가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같습니다요. 알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평균법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간편한 방법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입선출법 밑줄 치시고.